콩쿠르 사냥꾼, 콩쿠르 여제라고 불리는 오늘의 바이올리니스트는 13개의 메이저 콩쿠르에 출전해서 무려 11번 입상을 했습니다. 커리어 초반 너무 정직하게 연주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이젠 거장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늘의 바이올리니스트는 K-클래식의 대표주자로 한국 바이올리니스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K봄소리, 아니 김봄소리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일단 얼굴만큼이나 이름이 되게 이쁘죠? 1989년 12월 겨울에 태어난 김봄소리님에게 봄 소식같이 희망이 있는 따뜻한 소리를 전하라는 의미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봄소리님은 한국 나이로 7살부터 발레, 피아노, 바둑, 그리고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잘하는 것이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것은 이때 배운 바둑을 상당히 오랜 기간 취미로 가져가는데요. 서울대 재학 중에 바둑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심지어 2008년, 2009년에는 서울대와 동경대 간 바둑 교류전에도 출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김봄소리님은 금호영재 출신의 예원,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 동대학원까지 진학한 전형적인 엘리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예원, 서울예고 재학 시절에 서울 청소년 실력 콩쿨 1등, 이화경영 콩쿨 2등, 부산음악 콩쿨 1등, 한국일보 콩쿨 1등을 했는데요. 방금 언급한 이 콩쿨들은 국내에서 열리는 콩쿨들 중 탑급 콩쿨들입니다. 네, 이 말인즉슨 동나이 때 바이올린 전공생 중 1, 2위를 다툴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췄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서울예고 3학년 재학 시절이 2007년 서울예고 오케스트라가 빈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협연자로 나서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휘하신 분이 바로 금난세 지휘자님이셨고요. 아무튼 엘리트 코스를 철저히 밟으면서 성장하던 이 김봄소리님은 서울대에 진학해서 평생의 은사이신 김영욱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김영욱 교수님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정경화 선생님 그리고 강동석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1세대십니다. 특히 이 전설적인 지휘자인 카라얀과 협연도 하시고 한국인 최초로 독일의 도이치 그라모폰사와 음반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도이치 그라모폰은 클래식 음반사의 대명사로 거의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음반사입니다. 이런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시기에 한국 바이올린계의 리빙 레전드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김영욱 교수님께서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한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김봄소리님은 대학에 입학한 2년 동안은 다른 콩쿨에 나가지 않고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 대학교 1학년 때는 활을 끊는 보잉 연습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보잉만 이렇게 한 거는 아니겠죠. 과제도 있고 했으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대망의 3학년에 재학 중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콩쿨 사냥에 나섰는데요. 2010년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콩쿨 입상, 일본의 센다이 콩쿨 입상, 2011년 중국 국제 바이올린 콩쿨 우승, 2012년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쿨 입상, 2013년 미넨 ARD 국제 음악 콩쿨 1위 없는 2위까지 매년 국제 콩쿨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2013년 ARD 콩쿨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는 금호 악기은행에서 1774년산 과다니니 투린을 대여받았는데요. 그 악기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김봄소리님은 2014년에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 왜 줄리어드 음악원이었냐는 질문에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가 있는 이 뉴욕이란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 중간에 집을 얻어서 유명한 연주자들의 공연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 두 연주 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카네기홀은 인류 역사상 2위 부자 강철한 카네기가 살아있던 시절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홀 중 하나고, 링컨 센터는 인류 역사상 1위 부자
석유왕 록펠러 4후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어진 그런 센터입니다. 저도 오케스트라의 막내로 꼽사리를 껴가지고 카네기홀에서 한번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가이드분이 말씀을 해주시길 카네기와 이 록펠러의 라이벌 의식이 콘서트홀 건설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 록펠러 재단에서 자기네들보다 먼저 지어진 이 카네기홀보다 무조건 더 크고 무조건 더 좋게 지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링컨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쓰면서 이게 맞나 조사를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 링컨 센터에 있는 데이비드 게페널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에 있고, 성악가들의 꿈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줄리어드 스쿨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예술의 전당이랑 시스템이 흡사하죠? 예술의 전당에는 옆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실 링컨 센터를 보고 나온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뉴욕에서 공부를 하며 2014년 예열을 마친 김봄소리님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차이콥스키 콩쿨 5위를 하며 다시 본격적으로 콩쿨 사냥을 시작합니다. 네, 전 솔직히 이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생각인데, 이쯤 되면 콩쿨에 더 이상 안 나가도 되지 않나? 김봄소리님 커리어에 충분할 만큼 경력이 쌓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꽤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 김봄소리님은 계속해서 콩쿨에 도전하는 이유는 각 나라에서 연주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이제껏 참가했던 콩쿨은 전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것이다. 다음 시즌부터 다양한 연주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12월에도 퀸 엘리자베스 콩쿨 통해 리스웰에서 연주 기회가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의 뜻대로 콩쿨에 출전한 김봄소리님은 2016년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콩쿨 2위, 중국 쉔펠 국제콩쿨 2위, 그리고 폴란드 비에니압스키 콩쿨에서 2위를 합니다. 네, 지난 시간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2위를 한 그 콩쿨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니압스키 콩쿨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채점표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했었는데요. 1위를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1등을 준 심사위원들은 김봄소리님을 하위권 점수를 줬고, 김봄소리님을 2위를 준 심사위원들은 1위를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하위권을 주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폴란드에서 꽤나 큰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지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김봄소리님은 워너 클래식과 본인 인생 첫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출신, 무려 쇼팽 콩쿨 우승자 출신인 라파우 블레하츠가 비에니압스키 콩쿨 실황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서 둘의 듀오 앨범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블레하츠는 실내악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김봄소리의 무대가 인상적이었다. 대회 출전 바이올리니스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다.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고 내 마음속 1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화위복이 됐죠. 이렇게 2019년 블레하츠와 협업을 하며 도이치 그라모폰사를 통해 앨범을 출시한 김봄소리님은 커리어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2019년 뉴욕 필과 링컨 센터 협연,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메뉴인 그슈타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페스티벌의 협연자로 초대받고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음악가로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블레하츠가 낸 이 앨범이 해외 최고의 폴란드 앨범으로 선정돼서 수상을 했고, 한국 나이로 32살 때 이화여대에 스카웃돼서 특별 초빙 교수로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오케스트라들과 향후 몇 년간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김봄소리님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한 발씩 내디뎌서 본인이 그리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바둑을 말이죠. 2017년 첫 음반을 낼 당시 김봄소리님은 제 이름을 건 음반이 나오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전 세계의 많은 리스너들이 그 고민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김봄소리 오리지널이다. 조율리 상윤쌤이었습니다.